안녕하세요. 오늘은 자폐 스펙트럼 아이들에게 아주 흔하게 나타나는 강박 행동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이런 고민을 하십니다. 왜 같은 행동을 끝없이 반복할까? 왜 갑자기 예민해지고 고집이 심해질까? 강박은 없애야 하는 걸까? 받아줘야 하는 걸까? 그런데 저는 강박을 단순히 문제 행동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떤 강박은 아이 뇌가 다음 발달 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신호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측두엽, 변형계, 전두엽의 연결이라는 관점에서 강박과 감정 조절, 그리고 ASD 아이들의 발달을 함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은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 뇌에서 감정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는 곳은 측두엽 주변의 변형계 영역입니다. 변형계에는 시상, 편도체, 해마, 기저핵 같은 구조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이 영역은 감정, 기억, 불안, 공포, 쾌감 같은 아주 원초적인 반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가 나를 때렸다. 이 사건 자체는 변형계가 먼저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 다음 해석입니다. 왜 때렸는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나는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이걸 판단하는 영역이 바로 전두엽입니다. 전두엽은 말 그대로 감정을 조절하고 상황을 해석하고 행동을 선택하는 브레이크 같은 역할을 합니다. 두 번째, 전두엽 발달이 미숙하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전두엽과 변형계의 연결이 약하면 감정은 강하게 올라오는데 그걸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ASD 아이들에게서 흔히 보이는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갑자기 크게 웃는다. 이유 없이 울음을 터뜨린다. 갑자기 공격성이 올라온다. 감정 기복이 심하다. 작은 변화에도 극도로 불안해한다. 이런 모습은 단순히 버릇의 문제가 아니라 감정을 관리하는 전두엽 네트워크가 아직 충분히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강박은 왜 생길까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강박을 측두엽과 전두엽 사이의 연결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봅니다. 뇌는 계속 연결을 만들고 반복하면서 신경망을 강화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이는 특정 생각이나 행동에 반복적으로 매달리게 됩니다. 즉, 같은 말을 반복하고, 같은 길만 가려고 하고, 같은 옷만 입으려 하고, 시간을 지나치게 맞추고, 줄을 반복해서 세우고, 물건 위치를 고정하려 하고, 이런 행동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강박의 형태는 다 다르지만 공통점은 반복입니다. 그리고 그 반복은 뇌가 연결을 만들기 위해 사용하는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4. 강박의 내용은 아이의 인지 수준을 반영한다. 흥미로운 건 강박의 내용이 아이의 발달 수준을 보여준다는 점입니다. 어떤 아이는 단순 반복 수준에 머물고 어떤 아이는 시간표, 순서, 규칙, 일정 같은 더 복잡한 개념에 집착합니다. 즉, 강박의 컨텐츠 자체가 아이의 현재 인지 발달 단계를 반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줄 강박, 자리 강박, 시간 강박, 스텝 강박, 같은 옷 고집, 위생 강박. 모두 형태는 다르지만 반복되는 사고와 행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섯째, 강박은 막아야 할까? 받아줘야 할까요? 많은 부모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이걸 못하게 해야 하나? 그냥 받아줘야 하나? 사실 극단적으로 완전히 막거나 무조건 허용하는 방식 둘 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최소한의 갈등으로 유연성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강박적으로 반복하려는 행동이 있다면 완전히 꺾어버리기보다는 조금 기다려보게 하고 약간의 변화를 경험하게 하고 다른 선택지를 제안해보고 때로는 충분히 해보게 두는 방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강박은 대부분 영원하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컨텐츠가 바뀌고 유연성이 생기고 적응 속도가 빨라지기도 합니다. 이 과정 자체가 전두엽 발달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실제 사례 시간 강박의 변화. 예를 들어 어떤 아이는 평일 루틴이 무너지면 극심한 불안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학교 버스를 기다려야 하고 부모가 반드시 출근해야 하고 시간표가 정확해야 안심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화요일 오전은 수영, 월화목 오후는 음악, 이런 식으로 강박이 점점 사회적 구조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예전에는 작은 변화도 못 견디던 아이가 점점 일정 변경에도 적응하기 시작한다는 점입니다. 이건 단순한 행동 교정이 아니라 뇌 네트워크의 성숙 과정일 수 있습니다. 강박이 심해질 때 주의할 점. 강박이 심하게 올라올 때는 아이 뇌의 과흥분 상태를 의심해야 합니다. 특히 예민함이 급격히 증가하고 감정 폭발이 심해지고 수면이 무너지거나 경기 전조 같은 모습이 동반된다면 뇌신경망의 피로와 과부하 상태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억지 통제보다 안정이 우선입니다. 아이를 편안하게 해주는 환경, 즐거운 활동, 산책, 여행, 물놀이 같은 감각, 안정활동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매일 반복되는 안정적인 루틴입니다. 운동, 수면, 식사, 감각 안정, 규칙적인 생활, 이런 기본 루틴이 뇌신경망을 가장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기반이 됩니다. 강박은 분명 힘든 증상입니다. 하지만 강박을 단순히 없애야 할 문제로만 보기보다는 우리 아이 뇌가 지금 어떤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가, 이 관점으로 바라보면 대응 방식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이의 반복 행동 뒤에는 불안도 있고 혼란도 있고 연결을 만들기 위한 뇌의 노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우리 아이의 행동을 조금 더 깊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